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항공화학연구에 사용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토픽은 그 분자 화학적인 정보를 어떻게 하면 그 내노미터 스케일의 마이크로스코피와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서 그걸 또 이제 진공이나 아니면 다른 그 인공적 요건에서 아니고 그 내추럴한 즉 차원 상황 그리고 만약 필요하면은 이제 그 적당한 생리학적인 수용액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테크닉을 특별히 그 AFM과 그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를 결합한 형태로 구현하는 셋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셋업을 가지고 어떠한 실험들이 가능한 것에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화학연구의 실험들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대부분 내용들은 제가 그 스위스 ETH 주리에서 한 일들과 그리고 미국 와싱턴주에 있는 DOE 산하의 퍼스틴 노르스에서 내던 라보레토리에서 한 일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지금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이루어진 그 내노사이언스에서 특별히 물리학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정도부터 이제 소위 USB STM이 적용되면서부터 그 IBM 그 쭈리에서 나노사이언스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그 새로운 그 리얼 스페이스에서 실제로 그 원자 단위까지 어떠한 물질 세계를 보고 또한 그 물질 세계의 위치를 조작할 수 있고 또 그런 조작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조작이 되어져 있는 걸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그 내노사이언스, 그중에서 나노물리가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있었죠. 이제 머릿속으로 이것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뉴트론 디프렉션이나 아니면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나 또는 레시피컬 스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벌크해서 또는 이제 연속적으로 네트에서 배열된 상태에서 그거 갖다 실험적으로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걸 다시 이제 리얼 스페이스로 컨버트를 한 다음에 그걸 마대로 지워보든가 아니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그런 아토믹한 픽처를 얻어내는 일들은 우리가 전통도 많이 해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리얼 스페이스에서 직접 우리가 손으로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이제 느끼는 것처럼 어떤 조작과 그런 영상화를 갖다 직접 그 실시간으로 해낸 그런 테크닉들은 사실은 이 STM 발명 이전에는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러한 근거 때문에 이제 86년에 그 발명된 지 한 채 3, 4년이 흐르지 않은 그 시점에서 바로 노벨상이 시상이 되었고 그때로부터 이제 이 내노 사이언스라는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오면서 최근에 이러는 그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나노 그 과학 기술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구분에 이르기까지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물리학적인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 인위적인 원자의 위치 조작에 의해서 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또한 이렇게 뭐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것이지 않고 이제까지는 할 수 없었던 이러한 그 인공적인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마음의 funcion에서 일어나는 그 인공적인 그 양자 간섭 효과까지도 이렇게 보완되는 그런 이 경우에 특별히 그 프리 일렉트론들의 그 프리들 아시레이션 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이런 인위적인 스트럭처에 가둬놓고서 보는 그런 양자 조작적인 측면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이런 카본 나노스크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이미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이걸 밀고 또 이제 모멘텀을 확 줘가지고 이제 꾸린다든지 하는 그런 그 물리 기계적인 조작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세트라는 그런 문자의 모양을 갖다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펴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떤 그런 퍼스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근처에 갖다 놓고 이쪽을 피고 다시 이쪽을 펴서 이렇게 이제 퍼스트 형태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로 손가락을 갖다 대고서 어떤 조작을 한 듯한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면서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해상도에 있어서는 요새는 이제 그 아토믹 스트럭처까지에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서브 아토믹 스트럭처, 즉 바운딩 오비탈의 모양까지도 이제 알아내는 그런 정도의 서브 아토믹 레졸루션 같은 정도까지 가 있고요. 이제 STM이나 ASM이나 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몰레큘러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그런 카본 나노스 같은 경우에 약간 구부러진 현상, 그런 이제 디스토션 현상까지도 실제로 STM의 이제 그 일렉트론 매핑으로부터 얻어내고 그걸 다시 시뮬레이션 결과와 맞춰보는
그런 상태의 아주 정교한 그런 스트럭처 어널리시스까지도 이제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한편 이제 그 케미스트리 분야에서 나노 사이언스가 이제까지는 특별히 그 신테시스에 많이 치우쳐서 이렇게 그 어떤 포톤 닷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에그리게이션을 만든다든지 일렁게이트 쉘이나 이렇게 트라이앵글러한 그런 정수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파리클 그런 크리스탈을 만드는 그런 케미스트리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은 이 분야가 최근에 와서는 좀 비판을 바꾼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콜로이더 케미스트리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네가 결국 뭐 새로운 게 없던 걸 한 게 뭐냐 뭐 물리 분야에서 없던 걸 한 게 분명히 이제 한두 가지 이상인 것은 분명한데 이 네노 파리클이나 네노 크리스탈 만드는 데에서는 기존에 이미 있던 것 같다 좀 더 작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뭔가 뭐 천재가 개발할 만한 새로운 프로퍼티 나온 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비판도 현재는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 네노 부품을 타고 네노 신테시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사이즈나 모양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굉장히 모노디스턴스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많은 결과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케미스트리가 이렇게 어떤 재미있는 모양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 케미스트리지만 정말 중요한 어떤 케미스트리의 심장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만드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또한 깨지고 또한 그걸 갖다 이제 이용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만들을 이제 만들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화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분야로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카본 나노튜브의 생성 메커니즘의 어떤 한 시냅션을 갖다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거인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뭐 여기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캘리파이트 옆으로 옮겨서 여기 또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쭉 이제 이 카본 나노튜브가 성장하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이제 아직 좀 더 요원한 상태가 되고요.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이제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 이 경우는 이제 Y 쉐입 정도 되는데 이 실험적으로는 아직 싱글홀 나노튜브를 이렇게 Y 쉐입 만드는 건 실험적 결과가 아직 없고요. 멀티월로는 이제 이것이 Y 쉐입 정도에 만들 게 있는데 그런 게 정수에서 트랜지스터 같은 그런 효과를 얻어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화학자로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 항상 이게 포지티브 커버처 있는 이 부분에는 오합성이 맥주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뺑 돌려서 여기 반구 모양인 부분에 오합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서 토탈 이 반구에 여섯 개의 오합성이 있게 되고 이렇게 네가티브 커버처 있는 부분에 항상 칠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자면 칠각형이 하나, 둘, 셋, 오합성이 여기 6개, 여기 6개, 여기 6개가 있어서 토탈 18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육각형의 벤진 모양의 이렇게 딕스톡처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이 부분의 바디 캐릭터하고 이 부분의 바디 캐릭터하고 육각형이나 다른 이런 부분의 바디 캐릭터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다 대고서 만약 우리가 진동분광을 이용해서 아야나 라만 같은 그런 테크닉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싱글 몰리큘 레벨에서 과연 이런 정전에서의 그런 화학적인 분자 화학적인 성질과 그럼 이제 결국 이것을 갖다 만약에 몰레큘러 Y를 쓴다고 한다면은 그 몰레큘러 Y의 전기적인 성질과에 어떻게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실제 소자로 작동할 때 만약에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생겨서 여기가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좀 페일리어가 생기면은 그것이 어떤 여기가 다른 케미컬 펑션을 붙이다든지 어떻게 그걸 갖다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앞으로의 또는 융합적인 그런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적어볼 수도 있습니다. 생물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생물적이 앞으로 점점 더 할 게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러한 네노미터 스케일의 스피드스피드를 동원한다면 제가 이거는 이제 임의로 이제 어떤 흑백 사진으로 나와 있는 전자적인 사진에다가 임의로 이제 빨간 펜을 이렇게 칠해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무빙 파트여서 이쪽으로부터 이쪽으로까지 시그널을 전달해주는 시그널 트랜스포트 이제 머신이 되겠는데 이 머신의 사이즈가 대충 한 50나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50나노 같은 정도의 어떤 그런 케미컬 네이처나 반딩 네이처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다면 이러한 그런 생리학적인 형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그널 트랜스포트 시너미나 같은 것들 갖다가 이것이 결국 이제 여기 움직이는 것이 기껏 빨라봐야 10ms이나 10ms 정도 오더이기 때문에 리얼타임 따라가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현재 형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일단 생물체를 연구하고 있어. 요새 이제 나노바이오나 아니면 바이오 센서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이 생물하신 분들이 쓸 수 있는 툴이라는 것이 이런 그런 생명체들을 일단은 죽입니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리고요. 얼린 다음에 그걸 다시 말리고, 그걸 또 거기다가 메탈을 입히고, 그나마 또 진공이 집어넣어서, 그나마 얻어내는 게 이런 정도 사진이거든요. 그걸 갖다 만약에 죽이지도 않고, 얼리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메탈도 안 입히고, 그냥 그 생리 수용액 속에 놓고, pH 7.4에서 뭐, 마이너스 다 맞춰가지고, 그대로 이제 움직임직 하는 것 같다고 만약에 직접 볼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상명적인 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리, 화학, 생물적인 나가센스 리뷰를 해볼 때, 과연 우리가 50나노미터나 100나노 정도에서의 그런 마딩 네이처를 풀어갈 수 있는 툴이 있다면 또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프라티아믹스의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 쪽 분야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까지의 프라티아믹스는 이제 매스펙 트라미토리하고 그다음에 2G 젤 유튜브 프로세스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잡지인 이제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의 프로티믹스의 특집부에 나온 한 그림을 제가 딴 건데요. 이제 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의 스킨하고 병이 걸린 사람의 스킨의 같은 부분을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이 부분에서 나온 티슈 샘플하고 이 부분에 나온 티슈 샘플을 각각을 이제 에세이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2D 젤에다 이제 이걸요. pH하고 매스에 따라서 디스션 쭉 해보면 양쪽을 비교해보면 건강한 사람에는 없는 스팟에 병든 사람의 어떤 스팟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따로 이제 긁어내가지고 여기로 이제 앰플리피케이션과 복제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크리스탈에 길러서 크리스탈 가지고 3D 수트를 얻어내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블락할 수 있는 드럭을 디자인해가지고 그 드럭을 집어넣어서 여기로 블락을 해서 이 부분에다 병든 사람이 나타나는 이 부분에 프로틴을 갖다가 발현하지 못하도록 딱 나가버리면 그것이 이러한 프라티믹스에 근거한 드럭 딜리버리가 드럭 디스커버리가 되지 않느냐. 당시 이제 이 소위 이제 프라티믹스의 어떤 그런 건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 같이 스펙트로스코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나와서 스펙트로스코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클레임하는 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순서적으로 이제 끄집어내고 복제하고 복사시켜가지고 쭉 얻어낸 다음에 여기에 맞는 드럭을 디자인한 다음에 이제 합성해가지고 드럭을 쓴다. 왜 스펙트로스코피 프론트엔드가 왜 필요하냐? 이게 뭐 매스펙하고 젤로만 해서 이제 쭉 바뀐 건데 같은 설명이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액티브 사이즈였는데 이 액티브 사이즈에 바인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나머지 다 매번이죠. 그러면 이제 액티브 사이즈가 어떻게 잘 달라붙는 드럭이 들어오냐가 문제가 될 텐데 만약에 제가 이 포틴을 생각한다면 저의 액티브 사이즈가 만약에 6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입에 정말 어떤 드럭이 와서 딱 맞아줘야 될 텐데 실제 여기서 얻어지는 그 프로틴 스트럭처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제 입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런 상태에서의 프로틴 스트럭처가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약간 디스토션된 것이 뭐냐면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얻기 위해서 일단 제가 프로틴을 생각하면 X축으로 뭐 굉장히 뭐 1000개 만 개 쭉 늘어놓고 Y축으로 1000개 만 개 쭉 늘어놓고 또 G축으로 또 1000개 만 개 늘어놓은 다음에 그것이 가장 클로즈 팩으로 된 상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어머니 뱃속인 것처럼 이렇게 포근하는 이런 상태로 굉장히 슈링크된 상태로 의 스트럭처를 일단 얻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디자인해야 드럭을 만들기 때문에 그 드럭이 물론 어떤 그런 퍼스트 어프로시메이션에서 대부분의 맞는 스트럭처를 주지만 뭐 숫자로 굳이 표현하면 뭐 10%나 뭐 15%나 그 이하 약간의 마이너스 디프런스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의 드럭이라 하더라도 역시 또 트라이얼로 넣어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이렇게 뭐 가지수가 좀 줄긴 했지만은 이것이 어떤 완벽한 플루를 주진 않는데 만약에 이것을 역시 또 라이브한 상태에서 생리적인 조건 하에서 스트럭처 갖다가 여기서 만약에 드럭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거나 붙고 안 받고라든지 들어와서 붙을 때의 이 부분이 이제 채널이 열렸다가 닫혔다는 걸 실제로 하나 볼 수 있다면 역시 이것도 밀리세컨이고 바인딩에서 붙는 부분이면 케미컬 본딩이 머드팩이 되거나 새로 생겼다가 없었다는 거라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시선을 볼 수 있다면 역시 이 엑스레이 프리서버피하고 매스팩하고 제아리스를 근간으로 이런 프로티머스에 스펙트로스코피하는 분야 사람들이 조금 더 파인한 피처를 주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NMR도 이제 스트럭처를 갖다가 라이브하면서 얻어내기 때문에 NMR 하시는 분도 이제 일종의 스펙트로스코피 한다는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프레셔를 가지고 이제 플로레센스 레저런스 리액션 트랜스퍼를 가지고 실제로 요 부분과 요 부분에다 각각 도너와 업셉터를 태경해놓고 이 도너 업셉터에 대한 빛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노나 오브젝트 사이에서 레조넌스 에너지 트랜스포 레이를 가지고서 이것이 가까워했다가 멀었다가 실수에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형광을 가지고서 이제 하게 프로티앙스의 이제 기호를 이미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특별히 이제 IR 같은 게 이제 수용에서 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라만을 이용해서 만약에 프로티엑스에 기용한다면 역시 마인딩하는 부분에 마인딩이 생겼다 없어진 걸 갖다 직접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FM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바이올로지컬 샘플에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 저도 물론 이제 필기가 형태는 SCM과 AFM을 주로 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험담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갖는 한계는 뭐냐면 STM은 어디까지나 터널 일렉트론의 같은 분모면을 따라가는 거고 AFM 같은 경우에 폴스 이터레이션이 같은 정도 이 세 개의 표면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3차원적인 형상적인 이미지를 정확히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또 생리 식염수 승액성에서도 잘 작동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AFM이 주는 정보라는 것이 믹스 폴스 매핑, 같은 힘을 주는 것들 등등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만을 가지고선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티팩트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놔둔 게 뭐냐면 그래파이트 샘플에다가 HOP 샘플에다가 스카이스텝을 베끼죠. 그 다음에 이제 DNA 샘플을 올려놓고 스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퍼블리시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대학원생이 이제 실험 노트를 잘 나중에 지져보니까 자기가 DNA를 뿌린 적이 없었는데 DNA와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도 제공해서 모양이 똑같이 나가고 또 그래파이트 스텝도 여기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DNA이죠 생각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파이트 찌꺼기들이 이제 세그레겐을 모인 그런 모양인데 이러한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언노운 샘플이고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샘플을 올려놓고 모양만으로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위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샘플을 풀어놓고 이것이 내가 사과를 끓으니까 사과 모양이 나올 거야 라는 거의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사과 모양인지 지렁이 모양인지 알 수 없는 걸 풀어놓고 뭔가 모양을 보고 거기로부터 어떤 이것이 이거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AFM이 갖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비유를 드는 것이 뭐냐면 미국 사람은 배가 많이 다르게 생겼지만 한국 배하고 이제 한국 부사도 하는 모양이 비슷하니까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사과가 하나 있고 배가 하나 있어서 이것은 만약에 형상만으로 구분한다고 치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동그랗게 생겼고 가운데 원폭 파였고 그다음에 폭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사과하고 배를 갖다가 정말 구분하고 싶으면 아주 촉각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는 좀 매끈매끈하고 하나는 좀 이렇게 뻐꾸뻐하니까 뻐꾸뻐한 것은 배고 매끈매끈한 건 사과다. 이 정도 레벨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을 딱 뜨고 컬러니까 색깔을 보고선 노란 건 배고 빨간 건 사과라고 굳이 아주 근접해서 기가 막힌 서브아토믹 레드를 갖지 않고도 멀리서 보고서도 레드를 좀 나쁘더라도 한 50나노, 100나노 되더라도 색깔만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알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방법이 아니겠냐. 이제까지는 계속 인트로던 부분인데요. 제가 속해 있었던 퍼시픽 노스웨스트 내셔널 레버리터리에서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마치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천체를 별과 저 은하계를 관측하기 위해서 천체 관측소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역시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세포의 세계나 어떤 살아있는 미생물의 아주 미세한 세계, 즉 한 100나노메타 근처의 세계까지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결코 간단한 퀀티베이스 장비는 아직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역시 천체 관측소를 세우듯이 이것도 세포 관측소를 세워서 어떤 살아있는 세포나 아니면 꼭 세포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노바이오 센서라든지 아니면 프로틴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좀 더 리얼타임에서 살아있는 보는 그런 툴들을 개발하지 않겠냐 해서 컨그레스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호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서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던 팀은 이제 그 중에서도 싱글 멜로디 스펙트스코피와 마이크로스코피 하는 팀에 속해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코일러티 앤테스토 라만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라만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미징을 해내는 그런 이제 분야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코일러티 라만을 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일례를 들자면 요것은 CH 반딩으로 여기는 OH 반딩으로 여기는 CO 이렇게 케톤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색깔을 얻어내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싱글 멜로디 스펙트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분자 하나를 대체로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다른 진동 모드를 가지고 약 한 200나노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랩핑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컴포칼 그 마이크로스코프하고 패치 클램프를 갖다 결합을 시켜서 위에는 이제 패치 클램프가 있고요. 밑에는 이제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가 있어서 예를 들어 패치 클램프가 이렇게 이제 그 마이크로 칼펫처럼 이제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 가운데 뻥 뚫려 있는 데다가 그 아리피셜 더블 레이를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채널 프로틴 하나만 딱 씹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전기적으로 자극을 딱 가하면 채널 프로틴이 열렸다가 닫혔다면서 포타슘하고 이제 칼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싱글 채널 이제 오프닝 클로징 이벤트가 있는데 그 오프닝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컴포칼을 이제 딱 보고 있으면 오프닝이 일어날 때마다 옷이 열렸다가 닫았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채널 이벤트 보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병들. 그런 이제 그 포타슘, 칼슘 채널이 제대로 열렸다 안 열렸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질병이 벌써 몇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직접 연구하는 싱글 채널 이벤트를 보면서 연구하는 그런 이제 셋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는 MRI 이미지 갖다가 세포 단위에서 보는 역시 이것도 그 컴포칼 이미징하고 또 MRI 이미징을 결합을 시켜서 MRI 이미징과 컴포칼 이미징을 역시 서브마이크로 레벨에서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셋업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였던 것은 뭐냐면 이제 뭐든지 그 인버티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에 올려놓고 만약 이것이 인버티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면 모든 그 눈으로 보는 거나 아니면 레이저가 들어오는 이 밑에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레이저가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왔다가 포커스가 되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다이크로 빈스필트를 통해서 나와서 옆에 이제 디텍터에 이제 이미징을 하거나 이제 어떤 그 스펙트스코피를 하고요. 윗부분에는 이제 AFM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패치 클램프가 올라가든지 MRI 이미징이 올라가든지 해가지고 항상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이 중간에 샌드위치된 샘플을 가운데 놓고 항상 동시에 이미징을 해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런 그 마이오나나 이런 분야의 이미징이 조심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감히 예견을 하건대는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내에 그 컨덴스 매러 피직스, 컨덴스 매러 케미스트하고 이제 바이올로지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버티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위에 딴 거를 올려놓는 형태로 아마 대부분 갈 겁니다. 마치 그 한동안 게스트페이지 하는 분들이 그 몰레큘러 빔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다 가졌듯이 이런 그 뭐 내노 케미스트리나 내노 바이올로지 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옵티컬 트리저를 이용해서 이제 뭐 셀도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고 돌리고 하고 또 이제 AFM을 위해서 위에 또 조작도 하고 이미징도 하고 동시에 또 밑에서 이제 레드 스크립트를 같이 해내는 그런 형태의 올인원 타입의 그 이제 그 인스트루먼트 형태로 다 갈 거라고 합니다. 마치 그 표면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만한 이제 USB 챔버 갖다 놓고 거기다 뭐 OLED도 있고 리드도 있고 뭐 엑스레이도 있고 뭐 다 ST도 있고 한꺼번에 있었던 것처럼 가운데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이쪽 분야도 역시 그런 그 인버티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형태로 갈 거랍니다. 실제 이러한 그 주기를 가지고 이제 썼던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박테리아 일종인데 박테리아가 이제 분화가 되는 어떤 그 중간 단계를 딱 스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버스 이미징을 할 수 있고요. 동시에 또한 동시에 이것은 이제 밑에서 에피로드 이루어진 거는 위에서는 에피로드로 보면서 역시 같은 그 박테리아를 가지고 이 분화되는 요구를 이제 토콜라지를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DNA, 이제 싱글 DNA 스캔을 보는데 싱글 DNA는 이제 위에서는 에피로드 스캔하고 밑에서는 이렇게 그 플루어센스 이미징을 해내는. 물론 이제 밑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상에서 이제 한 번 옆으로 뒤집고 위아래로 뒤집어서 이제 이렇게 잘 겹쳐지도록 맞지만 이제 같은 종류를 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거꾸로 된 Y자가 이렇게 어렵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단순히 플로스 이미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플로레센스 라이프타임을 직접 재므로써 그 라이프타임을 재므로써 그 이제 그 형광체 주변에 있는 로컬 인바라먼트가 어떠한 인바라먼트에 대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또 FFTV 이제 근접해 있을 때와 근접해 있지 않았을 때의 플로스 라이프타임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금 다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실버 나노크리스탈 가지고 이제 한 결과인데요. 나노크리스탈 CT스하고 TF를 보고 FM을 봐서 먼저 캐릭터를 하고 레이저 스피커를 찾아낸 다음에 여기에 맞는 레이저를 이제 그 엑스텐션 시켜서 일단 이런 데다가 이제 스캔을 쭉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요 파트를 갖다 주민해가지고 이제 그 설티신에서 라간을 봤을 때는 별로 라간이 많이 나오지 않다가 이런 부분에 이제 주민해가지고 여기는 갭이 한 소원이라고 해서 텐던트가 있는 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라만 이미를 해보니까 라만 시간이 많이 나와서 여기다 내가 또 스페치 코피를 싱글 파이크를 해보면 이런 그 라만 스펙트럼 하나하나가 각각 100mS 정도 타임 인터벌을 가지고 연속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파이프 하나당 한 25개 정도 몰래들이 있지만 이제 최근에 그 썰시 현상이 10에 13중에 14수까지도 보고됐기 때문에 파이프 하나당 한 개의 몰래들만 있어도 이제 라만이 디텍션되는 그런 부분까지 이 분야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스트루멘테이션의 어기를 보면은 이제 가운데에 그 샘플 스캔하시는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 밑에 부분에 말씀드린 MP 일루미네이션 형태로 그 마이크로 오브젝트 통해서 레이더가 들어갔다가 라이스가 나와서 때로는 이제 AP로 직접 그 어떤 방사장 이미지를 하고요. 때로는 이쪽으로 따가지고 모노크트 하고 CCD 통해서 이제 스펙트럼 얻어냅니다. 이 부분에 AP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AP로 가지고 해서 요 컨트롤러와 요 컨트롤러가 요 컴퓨터가 3개가 연동이 돼서 아까 같은 그런 사진 이미지나 아니면은 이런 스펙트럼을 갖다가 이제 프로세싱해서 얻어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실버 네오크리스탈의 TM 이미지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로담에 채취하는 걸 보면은 라만이 이제 프로세싱 변하는 거라든지 실제로 이제 어떤 한 밴드를 딱 놓고서 이제 인체시 대부분 이렇게 프로세싱 그거 가지고 어네시스 해가지고 그거 이제 디케이트한 거 얻어내고 그 다음에 파워가 이제 많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보고서 이 경우는 파워가 하나도 없을 때에도 그 레이지 이걸 봐서 이 몰레킬은 좀 작은 몰레킬이기 때문에 이 로다메시스라는 몰레킬이 이 실버 나노크리스탈이 있을 때 레이저 하나 없을 때도 이제 서머하게 이제 로테이션을 디퓨전을 한다. 이게 돌아간다. 우리가 아는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좀 물리화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눠서 자세히는 않겠지만 사이토크롬 C 같이 좀 이제 덩치가 큰 몰레킬. 사실 이건 단백질이죠. 한 3나노 정도 되는 단백질인데 그거를 이제 놓고 했을 때에도 이렇게 똑같은 어니스를 해보면 여기는 이제 레이저 파워 하나도 없을 때는 레이지 지로인 걸 봐서 하나도 없는 걸 봐서 이 덩치가 큰 것도 이제 어떤 로타인 엑시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레이저가 특별히 이니시를 해주기 전에는 그냥 떠만하게 가만히 있다 하는 정도의 그런 그 단원자적인, 그러니까 단분자적인 그런 그 회전 운동이나 정보까지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센시티브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버하고 실버 사이에 이 몰레킬이 끼어있게 되면 그 몰레킬이 끼어있으면서 이렇게 로테이션 함에 따라서 이제 인체스 프로세싱을 들어갔다가 그 한 몰레킬의 경우와 네 몰레킬의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갖다 비교해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 차원에서 보통 이제 근접장 또는 이제 니어필드라고 부르는 걸 갖다 간단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1세대 앤썸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에퍼처가 구멍이 뚫려 있는 데다가 빛을 스피드를 시켜서 빛이 겨우 새 나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빛이 겨우 새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샘플에 조사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니어필드 이론 조건이 딱 두 개입니다. 굉장히 구멍이 작아야 되고 그 구멍으로부터 샘플까지 거리가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하면은 이제 이걸 니어필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때 만약에 띄워진 파장이 만약 500나노미터다, 그린이다, 그러면 녹색이다 그러면은 500나노미터보다 보통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50나노미터 정도의 수준이면은 이제 이거 조공이 작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역시 거리도 한 5나노미터, 10나노 정도 굉장히 근접하면은 그때 비로소 요 빨간 오브젝트가, 빨간 이제 셀프하고 이제 녹색의 셀프를 갖다 서로 구분할 수 있게 돼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픽이 별로 없고 여기는 픽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요것과 요것을 구분해내는 그것이 이제 1세대 앤서 또는 1세대 근접장이 되고요. 제가 주로 했던 그 2세대 그 앤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에퍼츠를 이용해서 이제 니어필드를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뾰족한 팁 끝에다가 대부분 아주 포커스된 그 레이저를 쪼입니다. 이쪽에 쪼일 수도 있고 밑으로 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빛이 결국은 일렉트로 매그네틱 레디에이션이기 때문에 이 전자기장이 굉장히 이 뾰족한 부분에 집중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집중된 그 레이저 필드가 그 샘플에 맞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은 집중된 그 레이저 필드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옆에서 쪼여진 레이저가 여기서 여기에 좀 조사를 받겠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미미하고 실제로 이 그 로컬 필드 메스먼트라고 하는데요.
국소적으로 집중된 그 레이저 필드에 의해서 그 레이저를 갖다 느끼게 된 이런 시그널을 상대로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그 시그널이 달라지는 걸 가지고 두 개를 구분해내는 해상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것 갖다가 이제 소위 2세대 그 앤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1세대 앤썸이 그것도 역시 한 80년 초반부터 해서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1세대 앤썸이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것이 만약에 그런 에포처라고 치면은 일단은 요 옵티컬 파이버 팁이 굉장히 잘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캔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형태가 뚫어져가지고 뭉툭해지기도 하고 아예 빛이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 구멍이 막히기도 하고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빛이 요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이유이 뒤에서 이제 커플을 해준 거에 의해서 이 밖으로 나오는 게 대충 원인 잡아서 한 1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약한 라이트 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스피치 커플해서 어떤 적정한 시그널을 얻어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실제는 어떻게 얘기하면 뒤에다가 커플링을 많이 시켜주면 여기 빛이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생각했겠지만 뒤에다 커플링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은 이 팁 끝에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팁 끝에가 녹아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프로게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그 알루미늄 코팅이나 그 팁 끝이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생물학 쪽에는 쓸 수 있게 힘든 게 이 옵티컬 파이버 팁을 물속에서 이 피드백을 이제 유지를 해가지고 이 표면을 이제 스캔해야 되는데 이 물속에서 피드백을 유지시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한 또 단점이 있고요. 백큐에서도 물론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컴포컬 테크닉에 의해서 막상 레졸루션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컴포컬이 대충 어린 잡아서 200에서 250나노 정도의 레졸을 가는데 이 파이버 앤썸, 즉 1세대 앤썸의 경우는 그냥 대학원에 그냥 한 100나노, 아주 엑스퍼트가 한 50나노, 세계 기록은 12나노가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게 들어가 되어버렸고 잘해봐야 어쩌다 한번 30나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50에서 100나노, 그러면 200에서 250나노 되면 잘해봐야 3배, 5배 정도의 장점을 갖는 위해서 너무 단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옵티컬 파이버를 이용한 디스텐서는 굉장히 많이 이 분야가 DK하는 그런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앤썸, 즉 이제 로컬 필드 네트워크를 이용한 앤썸이 이제 요새는 이제 점점 더 분야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셋업의 모양은 제가 아까 보여준 제 셋업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이런 뾰족한 팁을 써서 팁에다가 이제 레이저 필드를 쪼이게 되면 여기 팁 끝에 이제 필드가 로컬라이즈 해가지고 거기서 플루어센스도 재고 IR도 똑같은 방식으로 CO2 레이저를 쪼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시그널을 갖다가 디텍션하고 샘플을 스캔을 하게 되면 역시 한 100나노 정도의 레이저를 가지고 어떤 두 가지 다른 폴리머들을 이제 폴리스타인하고 TNA를 최근에 레이저를 만들었고요. 제가 발명했던 것은 이제 프로세스나 IR이 아니고 라마의 경우인데요. 이거는 에퍼처 앤썸이나 아니면 이제 오브젝티브를 쓴 컴포컬을 이용한 서피스 앤썸 라마과 달리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머릿속에서 제가 좀 늦게 시작할 생각에 한 3번만 더 해도 될까요? 예. 머릿속에 우리가 만약에 러프한 실버 서피스하고 몰레큘 레이어 갖다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깨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뒤집고 상황을 뒤집고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어떤 특정 부분만 우리 머릿속에서 잘라내서 부분을 만약에 AFM 피부로 쓸 수 있다면 여기서 라마니 S 되는 것처럼 여기도 라마니 S 해야 되지 않겠냐. 상황만 좀 다르지 결국 라마니 S가 있고 위아래 같은 같은 거 만드는 같은 거니까 그것이 애초의 아이디어였고요. 실제 그것을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는 실제로 그것이 돼서 실버 코링한 AFMTV나 아니면 어떤 때는 이제 애칭을 한 골드팁의 경우도 이제 라마니에스로 작용하고 어떤 때는 골드를 디파진한 AFM 팁의 경우도 역시 라마니에스로 작용해서 공이 AFM 팁에 코링을 하든 아니면 애칭을 하든 실버나 골드 여기 이제 레드하우스 프리펜을 맞추게 되면은 그것이 라마니에스로 작용한다. 이것을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나와 있고요.
그 샘플로는 지금까지 시도해봤던 것은 그 불리언트 패시브 블루라는 나이 몰레큘들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이제 나이 몰레큘 한 방울 뚝 떨어뜨려가지고 이만한 이제 드랍넷이 있으면 그 주변에 요만한 이제 조그만 그 아일랜드가 있어서 이 아일랜드가 뭐 먼지인지 아니면 글라스의 조각인지 뭐 아니면 우리가 뭐 점점 먹다가 흘린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토포라피만 보고 이게 에펙입인데 토포라피만 보고는 이제 도저히 알 방법이 없죠. 하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한 50나노나 100나노 간격을 쭉 매핑을 해보면 이때마다 스펙트럼 하나 다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TV 들어가 있을 때, 이건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아주 희미하게 있는 강한 시그널이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요. 그 시그널이 요 매핑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요 중간 부분이 거의 사라졌다가 다시 여기서 나오는 거 봐서 이것은 딴 게 아니라 이 BCB의 국물이 조금 튄 스몰한 아일랜드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스펙트로스코피를 가지고 이제 확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AFM과 이 TBS 라만 또는 이제 나노미터 스케일 라만이 결코 서로 이제 다른 테크닉이 아니라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카본 60 몰큐 같은 경우는 이렇게 TV 들어가지 않았을 때와 들어갔을 때 비교하면 한 40배 정도의 시그널이 이제 커지고 실제로 이것이 그 컴포칼 일루미네이션 팻에 비해서 인텍션 에어가 되기 때문에 그 지오메트릭 팩터로 곱해보면 실제로 그 서비스 커뮤니티에서 쓰는 인젝션 팩터로 한 몇만 배, 4만 배 정도의 인젝션 팩터를 가지고요. 앞으로 이것이 뭐 11, 14등까지 지금 이제 벌써가 알려졌기 때문에 좀 더 테크닉을 개선시키면 훨씬 더 좋은 감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와 같이 그 카본 나노튜브의 싱글 와이어에 부분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매핑을 하기도 하고 한 23나노미터까지 지금 현재 레졸루션이 다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처음 했을 때는 한 55나노미터까지 했었고요. 지금 이제 레코드가 23나노미터에서 현재 그 하버드하고 로체스터에서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노 서킷을 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그 화학적인 형상들을 앞으로 우리가 그런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잘라진 부분에 뭐 터미널 기호 본다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컴포컬 라만만 가지고도 굳이 AFM 위에 있지 않는 컴포컬 라만만 가지고도 이렇게 그 싱글 그 카본 나노튜브 와이어에 대한 라만 정보를 얻어내고 그 라만 시간이 굉장히 큰 경우에 대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역시 그 토포라피 이미지와 그 라만 이미지가 같이 얻어냅니다. 최근에 제가 P&L에 있을 때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 박테리아가 이 표면에 사이토크롭시라는 하는 그런 액티브 사를 쭉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 표면에 어떻게 액티브 사이 얼마나 덴스가 있느냐 갖다가 쭉 매핑을 해줘서 바이올로지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액티브 사이 더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이것이 그 녹슨 철을 갖다가 녹슬지 않은 철로 환원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제 P&L 이걸 했던 건 이제 핵폐기물들도 그 헤비메탈 압사이드 갖다가 다시 헤비메탈로 환원을 시켜서 좀 더 폐기물 처리를 하기 쉽도록 하는 그런 바이오매스의 그런 연구 일종으로 이제 있고요. 또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그 하나 사이클이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라마 시그널에 10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보면서 리얼타임을 이제 이해했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 프로젝트를 몇 개 이니시를 했는데 한 궁극적인 목표는 10나노 정도의 공감분해를 갖는 그런 라만 테크닉을 이제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체 시료들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제 주제 따르는 이거는 지난 2월달 사진이고요. 지금 이제 기계가 많이 들어와서 이 안에가 이제 꽉 차고 옵티컬 케이블 들어오고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놀러 오시면 이런 이제 기계들이 이제 꽤 많이 셋업해서 이번 여름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